안녕하세요. 26번째 역사 시간 두 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앙통치기구, 지방제도, 군사조직, 그리고 교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통치기구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성육부 제도입니다. 자, 교과서 96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 중서문화성, 그리고 상서성이라고 하는 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성이라고 부르고요. 육부는 그 밑에 상서성 아래에 있는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6개의 부가 있죠. 이게 바로 육부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중앙에서 통치하는 것을 만든 기구가 바로 이 기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중앙통치기구는 이성육부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성육부제, 바로 여기 보이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요. 중추원, 어사대, 삼사, 도병마사, 식목, 도감이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선생님과 자세하게 다음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중앙통치기구는 이성육부야, 이런 내용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제도입니다. 지방제도는 한마디로 오도양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과서 96페이지 이 지도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북계와 동계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계가 있다고 해서 양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라고 하는 5개의 도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도양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제도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고려는 오도양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내면서 이 성종이 통치체제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있었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12목입니다. 지방 행정의 중심지에다가 12목, 그러니까 목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목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제도는 또한 여기 보이는 개경, 그리고 그 주변을 경기라고 하는데요. 개경과 경기로도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3개의 경을 한꺼번에 삼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중요한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말하는 거겠죠. 개경, 서경, 동경이 삼경이라고 하는데요. 고려 후기에 가면 이 동경 대신 남경을 삼경에 넣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경의 위치를 알아야겠죠? 다시 교과서에 있는 지도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개경이 있고요. 위쪽에는 서경, 그리고 그 개경 밑에 남경, 그리고 그 밑에 동경, 경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그게 바로 남경인데요. 풍수지리학적으로 이 당시부터 남경은 중요한 중심지로 사용되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5도에 안찰사라는 관리를 파견하는 게 이 지방제도의 특징인데요. 조선시대에 가도 지방에 이러한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 조선시대의 관리는 관찰사인데요. 조선시대에 공부를 할 때 안찰사와 관찰사를 비교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역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는 지역으로 나눠서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연이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역이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는 지역을 속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방에 관리가 파견되긴 했지만 파견된 지역보다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고려의 제도 중에 향, 부곡, 소라고 하는 지방의 특수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 특수한 구역은 이 지역 사람들의 이 사람들에게 차별을 가하고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향과 부곡 주민들은 주로 농사에 종사했고요. 소의 주민들은 수공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는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차별 대우였기 때문에 그들은 특수행정구역으로 분리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일반 양민보다 낮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군사 조직입니다. 고려는 고려를 지키기 위해 어떤 군사 제도를 이용했을까요? 바로 양계라는 걸 운영했다는 것이 그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방을 오도와 양계로 나누었었죠. 위치가 기억나나요? 여기 보면 북계 그리고 동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지역 두 곳의 특징은 국경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병마사라는 관리를 파견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엄하게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설치했고요. 또한 고려의 군사제도는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군은 2군 6위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군은 주영군과 주진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궁궐 그리고 왕실을 지키는 사람들은 2군이었고요. 수도인 개경 그리고 국경 지역의 방어를 맡은 사람들을 6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의 5도에 있는 군사들은 주현군이라고 불렀고요. 북계, 동계, 양계에 있는 군사는 주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명칭을 잘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교육제도입니다. 고려는 고려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로 교육을 실시했을까요? 우선 개경에 국자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유학 공부를 잘 시켜서 나라의 훌륭한 관리를 만들고자 했죠.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제는 누가 시행한 제도였죠? 맞습니다. 광종이 시행했던 제도였어요. 광종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똑똑한 인재를 뽑기 위해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제는 문관, 기술관, 그리고 승려들을 뽑는 이렇게 제도로 나누어져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과나 음서를 보게 되면 문관의 지위에 올랐고요. 잡과 시험을 보게 되면 기술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과 시험을 보면 승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에는 과거 제도로 관리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관리가 되는 제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음서 제도입니다. 음서는 귀족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보장적인 제도 중에 하나였는데요. 공음전이라는 제도와 함께 고려 사회의 귀족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음서와 공음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음서라는 건 왕족 또는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의 자손, 그리고 5품 이상 고위 관료들의 자식들을 이러한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로 만들어주는 제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낙하산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5품 이상의 관료들, 그들의 자식들이 좋겠죠.
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다시 아빠처럼 관리에 오를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자식은 그들의 아빠처럼 다시 또 왕에게 충성하는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는 토지인 공음전, 이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는 토지를 세습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바로 공음전입니다. 그들은 토지를 세습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관리가 되었고, 토지도 있고,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자기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과거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될 수 있기도 했지만, 이렇게 음서나 공음전처럼 폐쇄적인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모습이 다 양존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까지 교과서 97쪽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98페이지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